안녕하세요. 경제학원론 오늘은 18번째 시간 생산요소 시장입니다. 생산요소 시장은 우리가 두 번째 장에서 봤던 경제 순환 모형에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상품이나 서비스 시장과는 달리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개인, 개별 주체들이 우리의 노동이나 토지 뭐 이런 생산 요소들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그 바라보는 관점이 반대 방향이라서 처음에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만 생각하시고 하나하나 보시면 다른 기본적인 수요 공급 모델과 똑같으니까요.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요소. 어떤 생산 요소가 있느냐?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되는 자원입니다. 자원. 그래서 경제학에서 뭐 세 개로 간략화해서 얘기를 합니다. 노동, 토지, 자본. 그래서 뭐 3대 생산 요소, 노동, 토지, 자본이지만 보통 경제학적 모델에서는 토지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고요. 토지를 생략하고 노동과 자본, 노동과 자본이 생산 요소로서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노동과 자본을 통해서 생산 함수를 도출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노동시장 수요, 노동시장 공급, 뭐 자본시장 수요, 공급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 다른 시장에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파생된 수요다. 그러니까 그 경제 순환 모형에서 살펴봤듯이 가게, 기업 또는 소비자와 생산자. 소비자가 생산물 시장 또는 재화 서비스 시장에 가서 물건을 소비하고 지출을 하는 반면에 기업은 그 물건을 상품을 공급하게 되죠. 그 반대 측면에 있었던 생산 요소 시장이 다른 측면에 우리가 오늘 분석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게가 여기 있었고 기업이 있었죠. 아니면 소비자, 생산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살펴보시면 여기에 상품 시장이 있었죠. 상품 시장 또는 재화 또는 서비스 시장. 그리고 여기는 생산 요소 시장이 있었죠.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 요소 시장을 기업은 수요하고 거기다가 상품을 공급하죠. 그러면 가게는 상품을 수요하고 생산 요소 시장에 자신의 생산 요소들, 뭐 노동, 토지, 자본을 공급합니다. 이런 경기 순환이 있고요. 그 반대 방향으로 지불하는 게 있죠. 가게가 상품 시장에 가서 소비 지출을 하게 되겠죠. 물건을 살 때 가격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옵니다. 그 반대 방향으로 상품 시장에 상품을 공급한 대신에 돈을 벌게 되겠죠. 기업은 이윤이나 그 가격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기업이 생산 요소 시장에 수요를 하죠. 생산 요소. 노동, 토지, 자본을 수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가격을 지불합니다. 가격, 노동소득이 되겠죠. 소비자한테는. 그러나 임금을 지불하게 될 거고요. 토지, 렌트를 지불하게 되고 자본도 거기에 맞는 자본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렇게 반대급부로 돌아가는 이 경제 순환 모형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오늘은 상품 요소 시장, 생산 요소 시장 여기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생산 요소로 노동을 살펴보겠습니다. 노동 시장, 수요 공급의 법칙이 지배한다. 노동 시장도 수요와 공급, 노동의 수요, 노동의 공급이 만나서 균형을 이루게 되고 그 균형으로 임금이 결정되게 되죠. 그리고 균형 공급량이 결정될 거고요. 시장에서 생산 요소 시장, 노동 시장에서 임금과 균형 공급량이 결정된다. 수요 공급의 법칙에 지배를 받는다. 그렇게 쉽게 보시면 될 거예요. 노동 수요, 파생 수요죠. 어디서 파생됐나요? 생산을 하기 위해서 노동이 필요하죠. 노동도 필요하고 자본도 필요하고 토지도 필요하고 각각의 생산 요소들이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노동 시장에서 노동 수요가 있습니다. 노동 수요는 기업 또는 생산자가 하게 되겠죠. 노동력은 다른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되는 생산 요소다.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파생 수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노동 수요, 기업이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 요소가 필요하니까 수요를 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수요 공급 원리의 유용성, 수요 공급이 수요 공급의 원리가 여기서도 적용이 된다. 여기는 사과 시장입니다. 생산물 시장이죠. 생산물 시장. 여기는 인부 시장, 노동 시장입니다. 그래서 각각을 그냥 이렇게 떼어내서 살펴보시면 생산물, 사과에 대한 수요, 사과에 대한 공급. 개별적인 가계가 되겠죠. 수요는 가계로부터 오고 공급은 생산자 아니면 기업으로부터 옵니다. 그럼 농장에서 공급된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수요 공급이 만나서 균형이 결정되겠네요. 균형 공급량, 균형량, 균형 생산량, 공급량, 소비량 뭐 또 똑같이 결정이 되고 균형 가격이 사과의 균형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이 된다. 생산물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오른쪽 측면에 보면 노동 시장이죠. 노동 시장 과수원 인부수가 그 양이 되겠고요. 임금이 그 가격이 됩니다. 가격 양, 수량.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균형이 결정되죠. 웨이지라고 해서 W로 썼고요. 레이버라고 해서 L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르지 않다. 생산 요소 시장도 다르지 않다. 그냥 수요 공급의 법칙으로 결정이 된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균형이 결정되더라. 수요, 공급, 균형. 수요 공급 모델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생산 함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생산 함수. 투입된 생산 요소와 산출량 사이의 관계다. 산출량 뭐 영어로 얘기해서 yield라고 합니다. 프로덕션 펑션인데요. y는 function of 주로 뭐 K, L 자본과 노동의 함수다. 생산량은 자본과 노동의 함수다. 뭐 다른 것들 뭐 많이 꼽을 수 있겠지만 다른 거 일정하다고 했을 때 뭐 토지도 있을 거고 뭐 다른 것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생산 요소들을 여기 넣을 수 있지만 쉽게 아니면은 간략화해서 노동과 자본의 함수다. 투입된 생산 요소와 산출량의 관계. 산출량, yield, 생산 요소, 자본, 노동. 기울기는 노동의 투입이 증가함에 따라서 완만해진다. 뭡니까? 수학 체감. 그쵸? 아니면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 이게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양이 감소하더라. 계속 노동을 계속 투입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생산하는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더라. 그걸로 함에 따라서 투입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생산 함수의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그래서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 현상을 우리가 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노동의 한계 생산. 추가적으로 생산하는 노동 한 단위를 더 투입했을 때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생산량. 노동의 한계 생산. Marginal Product of Labor. Marginal Product of Labor. 노동 한 단위 추가적으로 투입될 때 발생하는 산출량 증가. 그죠? 뭐 개수로 표현하자면 Y의 변화량. 산출량의 변화량. 노동의 한 단위. 노동의 양의 변화량. 이렇게 변화율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뭐 미분이 가능하게 되고 우리가 특정한 함수 형태가 결정됐을 때 편미분으로 y를 l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이게 marginal product of labor 노동의 한계 생산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 투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 함수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더라. 무슨 말이라고요? diminishing marginal product. 이게 yield로 생각하면 수학 체감이지만 생산물로 평가했을 때 한계 생산물 marginal product가 줄어들더라. diminishing marginal product. 생산 요소의 투입량이 증가할수록 노동의 투입량이 생산 요소인 하나의 노동이 증가할수록 한계 생산이 감소한다. 그래서 한계 생산이 다른 말로 생산 함수의 기울기가 되겠죠.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진다. 똑같은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그 한계 생산 함수의 기울기 여기서 얘기했던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를 설명하는 게 요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 또는 한계 생산물 체감 현상 diminishing
marginal product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